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육각형 미드필더, 사비의 패스, 이니에스타의 돌파, 토니 크로스의 조율을 모두 갖추고도 거기에 괴물같은 수비력과 강철 체력까지 장착했던 남자. 무려 5번의 월드컵 무대를 밟으며 전차 군단에 우승을 안기고 발롱도르와 초대 피파 올해의 수상까지 독식한 중원의 영원한 지배자, 역대 중앙 미드필더 1위로 평가받는 로타어 마테우스입니다. 1961년 3월 21일 독일 바이에른주의 에를랑겐에서 태어났던 마테우스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 재건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가족사부터 다사다난했는데 남부지역 출신이던 마테우스의 아버지는 1944년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 서쪽으로 온 피난민이었고, 어머니는 푸마의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공을 차기 시작한 마테우스는 당시 메넨글라드바흐의 팬이었고, 구단의 로고가 새겨진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애착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의 축구 신동이던 마테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우상들이 뛰는 바로 그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1979년 18세의 나이에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와 프로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커리어에 닷을 올린 것입니다. 마테우스가 입단했을 당시 메넨글라드바흐는 1970년대 분데스리가 5회 우승과 UEFA컵 2회 우승을 차지했던 황금기의 여운이 남아있던 강팀이었습니다. 당시 팀을 이끌었던 감독은 훗날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될 유프 하인케스였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이었던 하인케스는 고작 18살의 마테우스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강력한 슈팅 능력,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당돌함은 하인케스가 찾던 미드필드의 이상형이었던 셈. 마테우스는 입단 직후 빠르게 1군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데뷔 시즌인 1979-80 시즌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주로 박스 미드필더로 출전한 마테우스는 공수 양면을 쉼없이 오가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테우스의 활약에 힘입어 메넨글라드바흐는 1980년 UEFA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분데스리가를 뒤흔든 천재 차범근이 버티던 프랑크푸르트에 밀려 준우승에 그칩니다. 하지만 마테우스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서독 국대 코치들은 그를 어서 국대로 불러오길 원했습니다. 결국 1980년 불과 19세의 나이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로 1980의 서독 대표로 명단에 승선하게 된 마테우스. 당시 베른트 슈스터, 한지 밀러 등 당대 최고의 선배들이 즐비해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지만 잠깐 교체 멤버로 얼굴을 비치며 국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마테우스는 가슴 아픈 이별을 구단과 하게 되는데 1984년 라이벌 팀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었고, 공교롭게도 팀의 마지막 경기가 뮌헨과의 포칼 결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하며 이적 예정팀이었던 뮌헨에게 우승컵을 넘겨주게 되면서 마테우스는 메넨글라드바흐 팬들에게 배신자란 낙인을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 실축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회고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시련은 오히려 마테우스의 멘탈을 단련시키는 큰 계기가 됩니다. 1984년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전격 이적하게 된 마테우스의 이적 이유는 소독 국대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마테우스는 소독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나 고작 교체로 2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치며 준우승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불만에 극에 달했던 마테우스는 독일 축구의 중심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위상을 높여야 국대에서의 입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망주의 딱지를 떼고 중원의 사령관으로 거듭난 마테우스는 입단 첫 시즌 1984-85 시즌부터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6골을 폭발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며 팀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견인합니다. 뮌헨 소속 4년 동안 그는 3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과 포칼 우승을 거두면서 독일 무대를 평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리그에서 압도적인 지배력 때문에 베켄바워 국대 감독은 마테우스를 자신의 형태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소속 대표팀의 주전이 된 그는 팀의 강력한 조직력과 결합해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결승 경기에서 베켄바워는 마라도나의 창조성과 파괴력을 극도로 경계했고 치명적인 전술적 오판을 내리고 맙니다. 중원의 엔진인 마테우스에게 마라도나를 1대1로 전담 마크하는 수비로를 부여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더운 날씨에 마라도나를 쫓아다닐 수 있는 체력과
대인 방어 능력을 가진 선수는 마테우스가 유일했지만 베켄바워가 마라도나 수비만 시키는 바람에 소독은 공격 전개와 주도권을 완전 내주게 됩니다. 후반전 베켄바워는 회색이 짙어지자 뒤늦게 전술을 바꿔서 루디 펠러를 투입해 마테우스에게 플레이메이킹을 지시해 2대2 동점 기적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테우스의 마크가 사라진 마라도나가 소독의 공간을 찢어 동점골을 어시스트해 결국 소독은 아르헨티나에게 2대3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마라도나와 마테우스는 서로 유니폼을 교환했고 마테우스는 마라도나가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입었던 이 역사적인 유니폼을 훗날 100억에 팔아달란 제안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습니다. 1986년 월드컵을 통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인정받은 마테우스에게 당시 축구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리그 명문 구단들의 러브콜이 날아들었습니다. 1986년 어느 토요일 늦은 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마테우스는 친구의 식당에 왔던 나폴리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검은색 가방에 현찰을 보여주며 나폴리로 이적을 해달라는 불법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가방 안엔 미넨 구단에서 받던 연봉의 3배에 달한 금액이 있었죠. 사인만 하면 주는 보너스격 돈이었음에도 마테우스는 누구도 나를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1988년 여름 마테우스는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동료였던 측면의 지배자 안드레아스 브레메와 함께 이탈리아 명문 인터밀란으로 전격 이적을 합니다. 마테우스가 인터밀란에 도착했을 당시에 팀은 8년 동안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7년간 무건의 수렁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단단한 피지컬과 정교한 축구 지능을 겸비한 독일 듀오의 합류는 인테르의 체제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세리에 A는 그야말로 극도로 수비적이었고 인테르 감독 트라파토니의 촘촘한 수비 시스템 안에서 마테우스는 심장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유의 기동력으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킨 뒤 폭발적인 드리블과 정밀한 롱패스로 순식간에 역습을 전개하는 플레이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적 첫 시즌인 1988-89 시즌 마테우스의 맹활약에 힘입어 인테르는 9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탈환 이탈리아 슈퍼컵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듬해인 1989년 독일 최고의 공격수 클린스만이 인테르에 합류하며 이탈리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게르만 삼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라이벌 AC 밀란이 자랑하던 오렌지 삼총사에 대항하는 인터밀란이 자랑하는 무기였던 셈이었습니다. 마테우스의 기량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그의 나이 29살에서 30살 때인 1990년이었습니다. 1986년에 뼈아픈 월드컵 준우승을 교훈삼아 절치부심한 소속 감독 프란츠 베켄바워 감독은 소속팀 인터밀란에서 세계 최고의 폼을 보여주며 이탈리아 무대 최고의 스타 마테우스에게 서독 대표팀 주장완장을 맡깁니다. 당시 서독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통일을 목전에 둔 역사적 격동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은 차기 독일팀이란 염원과 기대를 짊어지고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환경에 이미 최적화되어 있던 게르만 삼총사를 필두로 서독 대표팀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16강전 상대는 1988 유로 준결승에서 패했던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였죠. 소독의 핵심 공격수 루디 펠러와 네덜란드 수비의 핵 레이카르트가 침을 뱉고 몸싸움을 벌여 동반 퇴장당하는 희대의 개판 경기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마테우스의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흥분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중원을 완벽히 장악한 마테우스의 지원 아래 클린스만과 브레메가 연속골을 터뜨려 네덜란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8강 체코전에서 마테우스의 PK골로 승리. 4강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역시 마테우스는 성공을 하며 소독의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때 마테우스는 환호하는 동료들을 뒤로한 채 가장 먼저 시리에 빠져 주저앉은 크리스 워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누구보다 호전적이었던 마테우스가 보여준 최고의 스포츠맨십은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1990년 7월 8일 열린 결승전은 4년 전의 악몽을 경험했던 아르헨티나와 리턴 매치였습니다. 베켄바워 감독은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마테우스에게 수비 족쇄를 풀어주고 팀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지휘하도록 지시합니다. 덕분에 서독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고 아르헨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합니다. 후반 84분 마테우스의 패스로 인해서 PK를 서독이 얻어냈고 마테우스는 이때 PK 전담인 본인이 나서지 않고 브레메에게 다가가 찰 것을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전에 마테우스의 축구화 밑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프타임에 새 축구화로 갈아 신어야 했는데 빳빳한 새 축구화로 후반 막판 PK를
성공시킬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직관적인 판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양발잡이로 슈팅은 왼발, PK는 오른발로 찼던 브레멘은 PK 성공으로 소덕은 월드컵 우승을 달성합니다. 마테우스는 월드컵에서 팀 내 최다의 4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빌드업, 볼 탈취, 킬패스까지 미드필더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선보였습니다. 다시 리그로 돌아와 중앙 미드필더였음에도 불구하고 46경기에 출전해 무려 23골을 터뜨리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과시합니다. 이는 세리에 A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것. 팀은 리그 3위였지만 UEFA컵 우승으로 마테우스는 세계 최고 반열 평가를 받았고 발롱도르와 1991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무적의 커리어를 완성시킵니다. 그런 마테우스에게 1992년 축구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터밀란 소속으로 뛰던 중 십자인대 파열과 아킬레스 파일이란 당시 의학에선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피지컬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세리에 A에서 이제 마테우스의 폭발적인 활동량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판단한 그는 31살의 나이에 다시 친정팀 미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놀라운 재활 의지로 불과 5개월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온 마테우스였지만 스스로 이제는 자신의 몸이 늙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쉼없이 누빈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은 잃어버렸지만 볼 컨트롤, 축구 지능, 킥력은 오히려 완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상이자 멘토였던 베켄바워의 뒤를 이어 미드필드에서 리베로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수비라인 최후방에서 리베로 역할을 하게 되는 마테우스는 피지컬은 약해도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수비 라인을 조율했고 롱패스로 역습의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신으로 미네는 4번의 분데스리가 우승과 1996년 UEFA컵 우승까지 할 수 있었죠. 선수로 롱런까지 하는 완벽함을 보여주었던 마테우스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스타일 때문에 많은 불화를 몰고 다녔고, 특히나 인터르 시절 클린스만과 자존심 싸움으로 라커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싸움은 독일 국가대표팀에게까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로 1996에서 결국 마테우스가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대신 리베로 역할을 했던 마티아스 잠머가 대활약을 하며 독일을 우승시켰고 발롱도르까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국대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잠머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어렵게 되자 다시 독일 국대는 37살의 마테우스를 국대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팀은 비록 8강에서 떨어졌지만 마테우스는 역대 선수 중 유일하게 5번 월드컵 출전이란 대기록을 세웁니다. 마테우스의 축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월드컵 우승, 유로 우승, 리그 우승, 발롱도르까지 선수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딱 하나 없던 것이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마테우스가 38세에 노장 투혼을 불태웠던 1998-99 시즌 미네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마테우스 본인은 그의 독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만나게 되었죠. 당시 미넨 감독 히스펠트 감독은 후반 80분 체력이 고갈된 노장 마테우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핑크를 투입했는데, 이때 미넨 수비축이 흔들렸고 맨유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맨유는 추가 시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어 3분 만에 경기를 뒤집고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마테우스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충격적인 캄프누의 기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평생의 염원이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마테우스는 이듬해인 2000년 미국 프로축구 리그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와 작별을 고합니다. 국대 역시 유로 2000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보면 마테우스라는 선수 위상을 스탯이나 트로피 개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우스는 어느 포지션 틀 안에 있는 선수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한 축구 지능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마라도나를 막을 유일한 미드필더였고 90년대엔 완벽한 전천후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90년대 후반 노장이 된 후엔 리베로로 변신해 천재적인 조율로 선수 생명을 연장했죠. 20년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건 재능과 노력이었고, 마라도나는 내가 상대해본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라는 최고의 찬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마테우스의 플레이를 라이브로 본 이들은 많지 않지만 전술이 진화했던 시대에 가장 완벽했던, 그리고 지금도 중앙 미드필더 1위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테우스란 존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상대 팬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미치광이지만 동료들에겐 어떤 방패보다 든든했던 수비수로 전세계 공격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통곡의 벽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